비문증을 완벽하게 제거하려면 유리체를 완전히 제거해줘야 해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과정이 생략되어 재발이 발생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나승진 원장입니다. 최근 한 환자분께서 비문증 수술을 받아도 재발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재발되는 경우들을 자주 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제가 실제 재수술을 진행했던 사례들을 통해서 비문증이 재발하는 두 가지 주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환자분은 50대 후반으로 직업이 의사였는데요. 1년 전 A안과에서 양안 비문증 수술과 함께 아이엔스 렌즈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좌안은 시력이 좋았는데 우안은 시력이 덜 좋고 겹쳐 보였고 최근에 비문증도 재발되었어요. B안과에서 우안 난시축이 맞지 않아서 시력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아이엔스 렌즈에 난시축을 돌리는 재수술을 받으셨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찾아오셨어요. 초진 당시 우안 시력이 0.6 정도였고요. 1.12디옵터의 난시가 있었어요. 광각 안제 촬영을 통해서 망막을 살펴보니까 우안에 뚜렷한 유리체 혼탁이 보였는데요. 특히 바이스링이라고 하는 동그란 고리 모양의 큰 혼탁이 보였습니다. 우리 눈 속의 유리체는 젤리처럼 생겼는데요. 이 유리체에 혼탁이 생기면 우리 눈에 비문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비문증을 완벽하게 제거하려면 유리체를 완전히 제거해줘야 해요. 그러려면 유리체의 가장 바깥쪽, 즉 후 유리체막을 망막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줘야 해요. 그런데 이 환자분은 첫 수술에서 후 유리체 박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즉 전체 유리체 절제술을 하지 않고 부분 유리체 절제술만 시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남아있는 후 유리체 막이 나중에 박리가 되면서 다시 큰 혼탁이 생긴 거죠. 망막 전문의가 유리체 절제술을 시작할 때 첫 관문이 바로 후유리체 박리예요. 눈의 후유리체 박리 여부를 확인하고 되어 있지 않다면 박리를 시켜줘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제 경우에 2007년에 망막 전이미를 시작하고 후유리체 박리를 능숙하게 하기까지 2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것이 특별히 어려운 술기는 아니에요. 사실 망막 전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술기거든요. 지금은 40대 이후 환자분들의 경우 2, 3초면 후유리체 박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20, 30대 젊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2, 3분이면 충분하죠. 결론적으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후유리체 박리 과정이 생략되어 재발이 발생했던 거예요. 다행히 저희 병원에서 재수술을 통해서 후유리체 박리를 포함한 전체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했고 시력 개선을 위해 환자분의 눈 상태에 맞는 렌즈로 교체하는 인공수정체 교환술도 함께 했습니다. 수술 후 시력은 0.6에서 1.0으로 근거리 시력도 J2로 좋아졌고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비문증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실 왼쪽 눈도 비문증이 재발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냥 좀 지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49세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1년 전에 C안과에서 비문증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왼쪽 눈에 재발한 비문증 때문에 7개월 정도 고생하시다가 저희 안과에 오시게 되었어요. 당시 수술 후 1개월간 저한압 상태로 지내셨다고 하는데요. 수술 직후부터 저한압이 발생했음에도 C안과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 해서 한 달 동안 그 상태로 지내셨다고 합니다. 산동 후 검사를 해보니까 환자분이 불편을 느끼시는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위에 또렷하게 실타래 모양의 유리체 혼탁이 관찰되었어요. 저한압이 오래 지속되면 눈 속의 혈관벽이 약해지고 공막 절개창으로 눈 주위에 이물질이 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이로 인해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눈 속 유리체 강은 빛이 통과하는 곳이라 한번 염증이 생기면 혼탁이 남게 되고 이것이 새로운 비문증이 되기도 해요. 저는 저한압이 생기면 3일 정도 지켜보고요. 안압이 오르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요. 어떤 선생님들은 저절로 좋아진다고 한 달씩 기다리시게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 환자분의 경우도 다행히 재수술을 통해 비문증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례를 통해 비문증이 재발하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부분 유리체 절제술만 시행한 경우이고요. 둘째는 수술 후 저한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비문증은 실명을 일으키는 질환은 아니지만 심한 경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고민하신다면 이 두 가지 사항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